request your assistance at this time in the collection of all service items. 안녕하세요. 시크 모니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약속드린 이병률 작가님의 신간 시집이죠. 이별이 오늘 만나자고 한다 를 준비하다가 끌림이라는 책을 가지고 소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꺼내 본 이 책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잊고 있던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어서 리셋이 돼버렸어요. 용기를 얻어서 안 해보고 가슴앓이 하는 것보다 해보고 결과에 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어서 열정 가득했었던 그 시절의 나로 부채질 해준 고마운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2005년도 쪽파는 아니에요. 표지도 다르고 2010년도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CD와 CD 안에 수록된 곡들의 가사와 작가님의 글과 그리고 여행 중에 찍으신 멋진 사진들, 그림 같은 사진이죠 진짜. 이렇게 구성된 음악 화보집과 책이 2010년도에 한정판으로 나왔었거든요. 그 시절에도 인기는 지금 못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걸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서점을 돌아다녔는지 게임을 먼저 보여드리면 책 옆에 작가님 사진하고 소개 글이 나와있죠. 네, 기존의 방식하고 많이 다르셨어요. 거의 대부분 작가님의 경력과 대표작과 수상 관련 그런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가님은 작가님의 사진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적어 내려가기 위해 글쓰기를 시작했다가 실수처럼 암실 이론에 끌려 중국 카메라 캐논 A-1을 샀고 그 후로 간혹 사진적인 삶을 산다. 사람 속에 있는 것, 그 사람의 냄새를 참지 못하여 자주 먼 길을 떠나며 오래지 않아 돌아와 사람 속에 있다. 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실이 존재하므로 달라지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다. 전기의 힘으로 작동하는 사물에 죽도록 약하며 한번 몸속에 들어온 지방이 빠져나가지 않는 체질로 자주 굶으며 또한 폭식한다. 술 마시지 않는 사람과는 쉽게 친해지지 않는다. 시간을 바라볼 줄 아는 아이가 되어버렸으며 정상적이지 못한 기분에 수문을 열어줘야 할 때 최근 들어 속도, 초콜릿, 이어폰 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일방적인 것은 도저히 참지 못하나 간혹 당신에게 일방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일반적인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전 영상에서 한정판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책을 보면서 정정합니다. 작가님은 모든 책에 이렇게 한 말씀과 사인을 써주셨었어요. 하루 한 번 힘이 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인 있으시고, 그 다음에 제목 있죠? 여기도 보면 에세이가 아니라 노트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책 이후로 이런 컨셉의 책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서점에. 여기 보시면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아름다워 보일 때까지 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정말 비장한 각오로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부터 이제 멋있는 사진 화보들이, 사실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는 사진 작가님이 여행기인가 싶었어요. 진짜 이렇게 우리 여인네들이 좋아하는 글보다 사진 많은 그런 책 너무 좋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거의 이 책이 15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너무 세련됐지 않으세요? 그리고 보셨겠지만 책을 보시면 페이지 번호도 없고 바로 글이 시작됩니다. 목차도 없어요. 이 책의 특징이죠. 그래서 저의 이 흔적들이 그런 특징 때문에 뭔가 책에는 쓰면 안 될 것 같은 너무 예쁜 그런 책에 이렇게 뭐 줄을 붙는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그거를 다른 책들처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만의 방식으로 저는 포스트잇으로 했는데요. 이렇게 책에 목차가 없고 페이지 번호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고 싶으세요? 이렇게 목차와 페이지 번호가 없을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야기 첫 번째부터 시작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주변 여인네들이 책을 읽고 나서 한 말이, 결국 지금 와서는 어쩜 이렇게 우리는 똑같이 창의력 없이 그렇게 읽었을까라는 의문점을 읽다 보면 정말 꽂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른 책들처럼 밑줄 짝 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런데 참게 됐죠. 그래서 다른 친구는 깨알같이 노트에다가 일기장에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사진으로 찍어놨다고 하고, 저희 각자만의 개인적인 그 방식대로 책을 읽었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 수많은 이야기 중에 시간상 다 소개를 해드릴 순 없고 소개용으로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 한 가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넷, 그렇게 시작됐다. 이야기 넷, 그렇게 시작됐다.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얘기해 줄까요? 우선 흰 도화지의 한 가운데를 눈대중으로 나눈 다음 맨 위에서부터 아래 끝까지 줄을 내려 그어요. 이 선은 뭘 의미하냐 하면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을 나누는 건데, 우선 지금 당장은 평면처럼 보이지만 이 두 벽은 정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골목에서 오른쪽 골목으로 가려면 90도 몸을 회전해야 되는 기역자 벽인 거죠. 일단 왼쪽 벽에다가 한 남자를 그려요. 벽 쪽에 몸을 바싹 붙이고 오른쪽 벽을 향해
몸을 돌리려고는 살금살금 숨바꼭질하듯 눈치를 보고 있는 옆모습의 한 남자를요. 오른쪽 벽 역시 마찬가지로 한 여자를 그려요. 여자 역시 벽 쪽에 붙여서 조심스레 누군가를 훔쳐보기라도 하듯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옆모습 여자를요. 실제 거리는 몇 센티에 불과하지만 90도로 꺾인 벽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저 벽 뒤에 누군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죠. 그림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지해 있지만 1초 후 만약 그 두 사람이 앞으로 조금만 움직인다면 코를 부딪히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시 1초 후 두 사람 모두 화들짝 놀란 나머지 몸을 정반대로 되돌려 멀리 뛰어가 버릴지도 몰라요. 사랑의 시작은 그래요. 어떤 이상적인 호감의 대상이 한번 내 눈을 망쳐놓은 이후로 내 눈은 몹쓸 것으로 중독된 무엇처럼 그 한 사람으로 내 눈을 촉촉하게 만들지 않으면 눈이 바싹 말아 비틀어질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이 그림은 혼자서만 애태우는 사랑이 아니라 두 사람이 동시에 서로의 존재 때문에 애달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부딪히고 나면 아마도 두 사람은 마음을 터놓으면서 자신의 감정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모르죠. 사실 난 오래전부터 당신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이 말을 동시에 둘이서 상대방이 똑같은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말이 골목 가득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이 만났으니 서로를 훔쳐보기 위해 수도 없이 벽 모서리에 얼굴을 기댄 자리는 더 이상 닳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그래요. 한 사람의 것만으론 가 닿을 수 없는 것. 그러기에 턱없이 모자라고 또 모자란 것. 그래서 약한 물살에도 떠내려 가버리고 마는 것. 한 사람의 것만으론 이어붙일 수 없는 것. 한 사람의 것만으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 자, 지금까지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얘기를 했어요. 이 그림 제목은 그렇게 시작됐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과연 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 네 번째 이야기에 꽂힌 건 저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두 개의 CD로 구성된 그 수록곡들의 가사와 그 글이 간단히 있는 그런 CD 또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CD의 첫 번째 거에는 슈팅, 존 메이어, 샤데이, 폴플레이, 마일 데이비스 등의 유명한 분들의 노래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사랑했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두 번째 CD는 다이애나 크롤, 조지 벤슨, 글로리아 에스테판 등 유명한 또 가수들의 주옥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CD2의 제목은 기억의 번지다입니다. 아무래도 음악도시 라디오 작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선정하신 노래들의 세트리스트도 감성 뿜뿜입니다. 이분들 저작권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못 틀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트색을 찾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민트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민트 초코 아몬드가 한 봉지 남아서 그거를 이렇게 좀 감각 있게
오랜만에 이런 거 DP 하면서 참 옛날 생각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저는 이제 좀 관련 과를 다녀서 뭔가 이렇게 하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제목부터 좀 셌죠. 이런 순간이 오면 과연 여러분들은 나가실 거예요? 진짜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 아니면 이 상황은 왠지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강한 제목을 뽑으셨는지. 먼저 색깔은 정말 저희가 좋아하는 민트색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도 초판은 이 색이 아니었어요. 아시죠? 옐로우였더라고요. 금방 솔드아웃 되셔가지고 그 책이 옐로우였다는 사실도 나중에서 알게 되었다는 점점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시인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한 줄 쓰셨죠. 시처럼 사는 당신. 작가님 사인 있고, 모든 책에, 작가님 책에는 한 줄의 글과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정정해 드렸던 것처럼 늘 한결같으시다면 집이 비어있으니 며칠 지내다 가세요. 바다는 왼쪽 방향이고 슬픔은 집 뒤편에 있습니다. 더 머물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나는 그 집에 잠시 머물 다음 사람일 뿐이니 당신은 그 집에 살다 가세요. 20년 9월 2편 이렇게 쓰셨죠. 그리고 뒤에 목차와 제목들이 나와요. 저는 읽기 전에는 대충 제목들을 보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막 셋이서 사는 게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경유지 방콕. 제목만 들으면 심상치 않은 제목들도 있었어요.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점. 결국 읽고 나서 느꼈던 점은 너무나 좀 슬프고, 저는 44페이지에 있는 숨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로 가까이도 말며 말하지도 말라며 시는 인간에게 채찍 대신 마스크를 나눠줬다.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였을까? 입을 가만히 두라는 뜻이었을까? 소리를 들리게 하지도 말며 소리를 내지도 말라며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은 두 번째 손가락을 세웠다. 서로 얼굴을 비벼도 안 되고 국경은 넘으면 안 되고 잔 재미들을 치워놓으라 했다. 나눠 먹을 수 없으니 혼자 먹을 쌀을 씌웠다. 서로 떨어져 있으라는 신호에 재조립해야 하는 건 사람이었다. 마스크 안에서는 동물의 냄새가 났다. 어떤 신호 같은 것으로 체한 사람들이 집 바깥으로 나가기를 참아야 했던 몇백 년 만에 한 번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신이 인간의 입을 막아왔다. 계절이 사라진 그 해에는 일제히 침묵 속에 꽃이 피었다. 공기에 공기를 섞어봤자 시절은 시들어갔다. 마음의 손님들을 생각하다 손님들을 다 돌려보내고 창밖으로 펼쳐진 텅 빈 세기의 뒷모습은 기록하려 애썼다. 친구에게 저도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는 국제 엽서는 처음이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는요, 정말 지금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코로나 그 시대의 현실 이야기 같아서 100% 공감이 되면서
서글프더라고요. 직접 만나지를 못하는 으로 인해 생기는 오해들 투성으로 그 오해들을 여러 갈래로 엉켜진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이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신 친구에게 붙여도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는 국제 엽서는 처음이었다. 정말 공감되실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 멀어지게 되는 소중한 인연들이 아쉽고 또 아쉽습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늘 항상 같은 그런 마음이 진정성 있는 마음이죠. 여행. 나에게 찌르르 전기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른 아침 수건위에 내려앉은 빛이 유리를 억각으로 통과하면서는 저런 오색의 빛 같은 것, 불에 대거나 탄 자국 같은 것, 그것을 보고 무지개라 하지 않고 누가 다녀갔나 하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어찌어찌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좋아하는 자리를 골라 그 자리에 잠시 다녀가는 것. 그러니 그 자리에 좋은 사람 데려가기를, 이번 생에서는 그리 애쓰지 말기를, 다만 다음 생에 다시 찾아오고 싶을 때를 대비해 꾹꾹 눌러 그 자리를 새기고 돌아가기를. 예전처럼 그렇게 가지 못하게 된 지금이 매우 아쉽고 또 아쉬워요. 조속히 해결이 되어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물론 코로나도요. 기운 내세요. 언제나 그랬듯이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